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안은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AI와 국방 분야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입니다. 새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오부교인과 대통령이 차례로 인사하는 상황, 사법개혁과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도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또 선관, 감사원, 이 국가기관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애둘러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일치 단계를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 이제라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산안에 이 같은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과 생활, 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천억 원,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는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합치면 10조 1천억 원,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D 투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 국방 4대 강국이 되기 위한 국방 예산에는 8.2% 증액된 66조 3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근로감독관 증원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됐습니다. 국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대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지키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득 메운 국민의힘 의원들. 검은 마스크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의 근조 리본과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오자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 목례로 인사를 할 때도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과 사전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며 보이콧을 이어갔는데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을, 집권 여당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의식한 듯 의원석을 가리키며 짧게 언급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그렇게 22분간 이어진 이 대통령의 연설 내내 대통령 앞 107석은 텅 비어 있었고 내년도 국정 운영을 책임질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은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대북 제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장국철 등 8명으로 이들은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거나 중국에서 IT 근로자 파견단을 운영하며 불법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외화 송금과 자금 세탁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된 북한 소재 유정신용은행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조직들이 지난 3년 동안 탈취한 자금만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3천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서 북한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 바로 다음 날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Well,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하지만 회담이 무산된 직후 미국은 연달아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김건희 씨의 어머니와 오빠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인사청탁 대가로 의심되는 물품을 숨긴 경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아들인 김진우 씨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받으셨는데 지금 특검 수사 받으신 거 어떤 입장이세요? 봅시다. 김건희 씨 가족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해 연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그제야 양평군은 1억 8천여만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 가족회사가 받은 혜택이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 보는 특검은 특히 개발 부담금이 뒤늦게 부과된 경위에 대해 최 씨 모자를 상대로 추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술 거부권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두 사람을 상대로 인사청탁 관련 증거를 없앴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와 당선 축하카드, 현직 경찰 간부 명단이 발견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오는 과정에서 카드와 명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랑 경찰 인사 카드 누가 가져가셨나요? 이거를 왜 하셨나요?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어지럼증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앞으로 재판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중개 신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극 고민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일시 석방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였는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연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그 주위로 통일교 교인들이 한 총재를 외치며 오열합니다. 법원이
병원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한 총재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사 지휘를 거쳐 일시 석방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치소박 생활을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로 못 받고 석방에 대한 세세한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한 총재가 머물 공간을 경기 가평 천정궁이 아닌 치료를 받는 병원 내로 제한하고 병원 관계자와 한 총재 변호인 외엔 일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될 뿐더러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요구가 있을 땐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총재에 대한 정식 공판에 돌입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 총재 측은 현재 한 총재는 녹내장 말기 상태로 실명 위기에 있다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규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의해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한 총재는 그간 계속 건강 문제를 강조해왔습니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도 심장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